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시입니다. 오늘은 11월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은 약간 여전히 약한 배터리, 그리고 그 와중에서 약간 이제 AI 의료기기라든지 로봇, 그리고 이제 이런 섹터들이 조금씩 힘을 받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증시도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잡힌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을 조금 보면 약간은 이제 경기 민감주 다우지수도 조금 반등을 시도를 하죠. 5일선도 올라오고 S&P 500 지수도 4200선이 이제 S&P 500 지수는 뭐 최근간에 약간 중심거리 가격에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나스닥이 조금 부침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이제 두 종목 정도가 아직은 잡히지가 않았죠. 세 종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이제 11월 1일 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애플은 다른 거보다 약간 이제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7, 8, 9, 9월 달에 본격 판매했으니까 뭐 3분기 이번 분기 실적 발표는 크게 반영이 안 될 거고, 물론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간이 나왔지만 애플은 보통 실적 발표할 때 상당히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타 기술주 관련주보다는 실적 발표 후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좀 낮아요. 낮고 이제 또 다른 종목 중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종목은 약간 어제 $400를 이탈했습니다만 좀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밀린다면 조금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고, 다시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기서 다시 이제 $400 기준으로 한 10%면 440인데, 그럼 대략 기술적으로 $470, $30 정도까지 올라오면 조금 더 이제 투심은 안정화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뭔가 잡히는 게 없죠. 테슬라가 최근에 거의 어떻게 보게 되면 3분기 인도량을 발표했던 지난 9월 이후부터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8월달에 상승 이슈가 대부분 슈퍼차저 이야기였고, 9월달 잠깐 반등할 때가 이제 도조 컴퓨터 관련, 자율주행 관련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 입장에서는 미국 빅 7개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모멘텀이 약한 섹터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약간 여전히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는 코스닥인데 초록색이 이제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을 말하는 거고, 밑에가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제외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도 요거는 이제 지난주 데이터인데요. 지금 계속 코스닥 지수가 힘을 쓰지 못하고, 지수 보는 관점에서는 어제는 배터리가 이렇게 약하면 지수는 오르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이제 상대적 약세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주가 지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5거래일 동안 사실 또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장기적 그림으로 원래 역사적 최근 저점이 2150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럼 2150포인트의 10% 자리가 2300 한 70선 50선 정도인데, 뭐 여기까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당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넥스트를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지금처럼 이게 개인들의 어떻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을 보면 되겠죠. 예, 시가총액 이제 2위 종목인데 하이닉스한테 잠깐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이건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가 공매도겠죠. 계속 나오고 있고 연기금 비중을 줄이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반대의 수급인데요. 오히려 개인들이 이제 약간 틀리고 있는 것도 없잖아 좀 있어요. 없잖아 여유 있고 약간 그 수급은 별로 티가 안 나는군요. 포스코까지도 요건 좀 틀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언제 올라올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제가 봐도 사실 바닥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여타 종목들도 어차피 배터리가 이 구조에서는 배터리가 오르지 않으면 지수 반등은 없는 거거든요. 거꾸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가 계속 저점을 낮춥니다만은 그러면 코스피 쪽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조금 잡아주면 뭐 상대적으로 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 친구들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뭐 7만원대 초중반 000660 하이닉스가 뭐 다시 13만원대에 터치하려 그러면 아까 봤던 전제조건 쪽에서 테슬라 외에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뭐 430달러 이상 400 올라가야겠죠. 근데 이거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약하지만은 그 약간 이건 이제 지난 주간 증시 그 주식 살롱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약간은 이 친구들이 많이 낙하한 흐름 자체를 반도체가 조금 잡아주고 아주 작은 미미한 돈들은 거의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AI 의료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섹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면 이게 상승과 하락의 비율을 나타내는 ADR 지표인데 ADR이 80%를 회복하면 코스피가 한 지난주부터 약간 80%를 회복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조금씩 이렇게 상승대 하락 종목 600대 253, 500대 240식으로 조금씩 많아집니다. 그러면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나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DI는 LG화학이 약합니다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은 80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77.8%인데 근데 이게 보게 되면 파란색 코스닥 지수는 밀려져 있고 이제 약간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팁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배터리가 지수를 장악해서 지수를 같이 당기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주가 지수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 지수를 2300대 중반 코스닥을 대략적으로 거의 800 언제까지 올리려면 배터리 없이는 못 올라간다 봅니다. 근데 올라가 안 올라가고는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내려가니까 끝없이 내려갈 것 같잖아요. 사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논리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악재의 누적이라기보다는 호재가 없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수급 논리거든요. 수급 논리란 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장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고객 예탁금이 계속 감소하는 부분,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 주식으로 물려가지고 돈을 뺀다는 소리겠죠. 신용융자는 계속 털리는 부분, 어느새 17조 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신용융자가 뭐 22년도 이맘때 16조였으니까 정확히 보면 작년 9월달에 16조였으니까 16조까지 가야 반등을 한다.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신용융자 계속 나온다는 거는 반대 매매가 계속 진행되는 거고 미수금은 어쨌든 간에 계속 많이 늘 겁니다. 신용을 못하니까 단타 물량이 많죠. 근데 이 단타 물량들이 이제 과연 배터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거로 들어가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ADR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섹터가 바로 일단은 AI 쪽에서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내일까지 저는 사실 근데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물론 11월 달에 가장 다른 여타 종목보다 재료가 강력한 게 JLK의 의료죠. 예, 의료 AI 기구죠. 예, 비급여에 처분된 거. 근데 이게 보면 주가가 대략적으로 18,000원 잡아서 한 7,000원 올랐으니까 벌써 30~40%가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작은 수급들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뭐 뷰노라는 종목도 들어오죠. 근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 부분 배터리는 어느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ADR이 올라온다는 거는 뭐냐 하면 다른 배터리가 부진한 상태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거든요. 주도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강하고 지수를 잡아주다 보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수급 관점에서 큰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저금은 반대 매매에 노출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장중 트레이드에 들어온 종목들이 생각보다 가벼운 종목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반도체와 배터리를 빼버리면 반도체는 약간 다시 멀게 보는 자금들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한 HBM 주요 관련주들은. 근데 이제 시세가 오늘 올랐지만은 또 연속성을 얼마나 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거의 하이닉스와 PSK 차트인데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기관들이 사는 거는 전부 다 이런 것만 사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HBM 관련주들은 어쨌든 기관들이 계속 사는 거는 한 달 전이나 2주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고요. 그럼 항상 이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어퍼폼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근데 시초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논하는 거는 어쨌든 배터리의 탄력성을 좀 보면서 지금은 충전이 안 된 거죠. 요게 이제 요쪽 충전이 다 돼 있는 게 반도체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방전돼 있는 게 배터리고 중간에 있는 잘 자란 단기성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AI 의료나 로봇이나 뭐 다른 섹터들입니다. 뭐 다른 섹터에 최근에 조금 들어왔던 게 이제 이거는 왜냐면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전날 들어왔던 뭐 이렇게 의류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똑같은 지수인데 지난주보다 조금 다른 심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결정적으로 과한, 우리가 말할 때 이거 차트를 만약에 뒤집으면 이건 오버슈팅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5일선과 21선과 61선이 확 벌어졌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럼 이거를 원 차트로 돌리게 되면 시장은 시기의 문제일 뿐 여기서는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 번 정도는 21선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제가 볼 때 시장에서는 완전 자금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덴티움이란 임플란트 주식이 있어요. 그렇게 끝없이 내려갈 것 같다가도 어디가 바닥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다가도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나오면서 보란듯이 올라가거든요. 시장은 아마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있고요. 배터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소한 이런 종목들이 중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예를 든다면 지금 백약이 무효하죠. 이번 주에 또 한 최소한 10% 전후짜리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미리 무조건적인 반등 매매보다는 그 탄력성을 조금 이어가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 과정 전까지는 약간 작은 돈이지만은 그나마 뭐 약간 한머니들이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약간 단기 자금들이에요. 그렇다고 로봇이라고 적어놨지만은 제가 볼 때는 로봇도 뭐 추세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사각지대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약간 롤링 플레이입니다. 가는 것 같다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뭐 레인보우다 생각하면 조금 더 하방을 타지는 게 중요해요. 이런 애들이 잡아주니까 그 시장 이런 게 있어요. 잡아주니까 개별 재료 만약에 뭐 로보티즈 같은 것도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일정 있다 하니까 확 움직이는 거거든요. 잡아주니까. 그리고 최근에 신규주 쪽으로 조금 더 도움이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어제부터 계속 관심 있게 하고 같이 트레이딩 종목이 코브라이 소프트인데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신규적도 뭐 또 그런 게 되게 위험한 섹터인데요. 한번 꺾으면 아예 못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는 수급에 또 사각지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다 죽는 것 같아도 많이 빠져 있는 마음 AI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 뭔가 움직인다는 이런 게 얕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럼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아주 단발적인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클라우드웍스의 움직임이거든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일단 배터리가 약한 상태에서 이게 약간 특정 섹터를 말했습니다만 조금 여러분들 생각이 요 정도는 수급이 좀 가볍네 하는 이런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한쪽 섹터를 충전했다가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메인 방전되어 있는 요 섹터가 들어갈 때는 아예 다를 거예요. 그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지만은 아마 약간의 1차적인 데스켓 바운스는 충분히 오늘 내일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은 그런 믿음과 약간 끈기와 끈질김으로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